경청. 대화의 1대 2대 3 법칙.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 D. 카네기.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내성적이라 그런지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회의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독자가 보낸 메일의 일부 내용이다. 의외로 말주변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억지로라도 화제를 찾아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말을 꺼내보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크게 상처를 받고 더욱더 위축된다. 할 말이 특별히 없을 때 억지로 화제를 찾아내려고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관계의 문제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럽다는 것 때문에 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같은 부탁이라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준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까? 첫째,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슬픔이나 분노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둘째,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셋째, 최선을 다해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반항할 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준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귀를 활짝 열어놔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은 수련 과정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듣는 법에 관해 더 먼저 더 오랫동안 배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 어려운 이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관심이 없는 주제라면 집중해서 듣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말을 많이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듣지 않고도 무슨 말이 나올지 잘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고 예단하기 때문이다. 넷째, 경청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훈련받지 못했다. 내 남편, 아내, 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상담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불평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척하면 삼천리라며 듣지 않고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보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게 된다. 잘 들어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들어주기만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는 대신 들어주기를 선택하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역시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받는 대로 갚는다는 상호성의 원리, 레서프로서티 프린시펄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 귀담아 듣게 되면 종종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질문을 하면 현명하게 보일 수 있다.
또 말을 하는데 열중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열심히 듣게 되면 그만큼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징기스칸은 배운 게 없어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세계를 정복한 그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고 말했다. 탁월한 리더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주로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들은 혼자서 떠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그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두 배는 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가 있다. 언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어디서든 자기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대화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격언은 100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다.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이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도 유명하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화를 할 때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가 대화를 할 때 트레이드마크처럼 자주 쓰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리얼리, 정말이요? 둘째, 엑스런트, 정말 대단하네요. 셋째, 앤덴 와테푼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제주도 용두암에서 아내와 바라본 석양이 정말 근사했다고 말한다면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첫째, 정말이요? 둘째, 아이들은 놔두고 두 분만 여행을 가셨다고요? 정말 멋지시네요. 셋째,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빌 게이츠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언젠가 내가 아내와 함께 제주도 용두암에서 바라본 석양이 정말 멋있었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은 아직 타히티 안 가보셨어요? 거기 석양은 정말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제주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맥이 빠지지 않은가?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도 이렇게 맥 빠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아빠, 나도 학교에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대. 빌 게이츠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좋아할까? 두 명.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하다. 좋은 친구는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데 우리 아들은 좋은 친구가 두 명이나 되는구나. 그랬어? 그 친구들하고 오늘 어때서? 하지만 빌 게이츠처럼 아이의 말에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빌 게이츠처럼 반응해주는 부모는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설마, 누가 너 같은 애를 좋아하겠니? 성격도 이상한데. 그 말을 듣고 맥이 빠진 아이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그런데 몇 명이나 널 좋아하는데? 그러면 아이는 더 풀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두 명. 겨우 두 명?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왜 그럴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그대로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리이다. 우리가 늙으면 이런 날이 올지 모른다.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 후 퇴근해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다. 애비야, 나도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설마요. 누가 아버지 같은 분을 좋아하겠어요.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성격도 괴팍하신데. 그래 몇 분이나 아버지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풀이 죽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두 명. 그러면 아들은 보고 있던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알았어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정말 슬픈 일 아닌가? 적절한 맞장구는 대화의 윤활유. 군대 시절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가만히 듣고만 있다면 남자들은 내 얘기가 재미없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거나 머쓱해하면서 눈치를 살필 것이다. 잘 들어준다고 해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반응 없는 상대와 얘기하는 것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흥미를 갖고 열심히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 대화의 필수 요소다. 상대방에게 혼자만 떠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화 자세가 아니다. 잘 들으려면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야 한다. 맞장구는 대화의 윤활유다. 어디서 누구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건 간에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초간단 소통의 법칙 한 가지가 있다. 이른바 대화의 1대 2대 3 법칙이다.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그 2배인 2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그 2분 동안에 최소한 3번은 맞장구를 쳐라. 대화의 1대 2대 3 법칙.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 그 2배인 2분 동안은 귀를 기울여 듣고 3. 그 2분 동안에 최소한 3번은 맞장구, 리액션을 쳐라. 맞장구를 친다는 말은 원래 풍물놀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단을 맞춰 장구를 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의 뜻이 변형되어 다른 사람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맞장구를 치려면 서로의 생각이나 호흡까지도 잘 맞아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다. 풍물놀이의 맞장구는 신명을 돋우고 대화 중의 맞장구는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네, 그래요? 정말? 맞아요. 나도 그래요. 대단하다. 우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또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때로는 좌우로 갸우뚱거리면서 치는 맞장구는 말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다. 지혜로운 질문 역시 훌륭한 맞장구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 즐겁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산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자기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질문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맞장구를 반드시 말로만 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맞장구를 칠 수 있다. 맞장구를 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그냥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라.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입을 꾹 닫고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억양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한다. 적극적 경청의 10계명. 나투 두 5가지. 1. 대화 중에 계속 다른데 신경 쓰는 행동을 하지 말라.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두리번거리거나 휴대폰 문자를 계속 확인하며 응, 응 하는 식으로 듣게 되면 상대방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2.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끊고 끼어들지 말라.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건 그렇고 라거나 그런데 그 사람 있잖아 하는 식으로 말을 끊거나 화제를 바꾸지 말라. 3.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언을 남발하지 말라.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같은 식의 조언을 남발하면 상대방은 공감받기보다 비판받는다고 느낀다. 4. 무성의한 리액션을 하지 말라. 잘 들으라고 하면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기계적으로 응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조건 긍정하거나 기계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5. 비언어적 태도로 무관심을 드러내지 말라.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고 시계를 자주 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듣게 되면 상대는 자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챈다. 비언어적 신호에 유의하라. 투 두 5가지. 6. 눈을 맞추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약간 기울여라.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맞추고 몸을 살짝 기울이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디. 7.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하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그랬겠네. 진짜? 같은 리액션으로 열심히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8.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상대방이 말이 끝나자마자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잠시 침묵을 지켜라. 9. 상대의 말에서 중요한 부분을 명료화해주라. 간간히 그러니까 하다는 말이죠.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반복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듣게 되고 상대방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고 느낀다. 10. 적절하게 질문을 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라. 적극적 경청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질문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간단히 적절한 질문을 던져라.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해주면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수다쟁이가 된다.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의 마음을 열려면 이쪽에서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그냥 귀를 열어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상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큐. 적극적 경청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적극적 경청을 더 잘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 볼 생각인가? 빌 게이츠 대화법과 대화의 1대 2대 3 법칙을 활용해 보고 싶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키포인트.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과 질문, 적절한 리액션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적극적 경청이야말로 성공적인 소통의 핵심이다. 적극적 경청이 가능할 때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다. 기즈레일리 샵 이민규 교수 샵 명언산책 샵 관계와 소통 샵 심리법칙 샵 1% 행동심리학자 샵 아주대학교